네, 잘했습니다.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승익쌤이고요. 오랜만에 만나죠. 예, 저랑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셨고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가 어렵다고 참 많이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또 아쉬운 마음에 여기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번 해설 강의 때 제가 원래 좀 밝은 캐릭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좀 안쓰러운 이런 좀 표정을 짓는데요. 즐겁게 가죠? 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문제씩 다시 보면서 다음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여기 왔을까요? 네, 왔을 수 있죠. 혹시나 이제 그 친구들이 오셨다면은 내신 대비 같은 거 여기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렇게 오셨을 텐데요. 저는 제 범위에 대해서는 내신에 나올 만한 것들은 그거는 따로 자료실에다가 탑재해 드릴게요. 강의 중에다가 이렇게 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요즘 뭔가 흐름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 가지고요. 그건 제가 자료실에다가 제가 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대다수의 좀 아직은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받았습니다. 24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또 우리 조혜연 쌤 강의 잘 듣고 오셨죠? 24번 갑니다. 앞에서 쭉 연결되어 오는 흐름 아닙니까? 제목을 찾으라고 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모의고사 이제 거기에 껴있는 학생들이 참 이게 어렵거든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등급 1, 2등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요. 자, 그런 학생들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은요. 일단은 단어와 문장 해석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유형별로 푸는 법도 이제는 적극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앞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목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은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 한 8에서 10문장 중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시작부터 얘는요, 단어가 어려웠습니다. 되게 많이 봤던 단어긴 하거든요. hierarchy, hierarchy라고 하는 게 보통은 계층, 계급, 체계 이렇게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위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이런 느낌이 hierarchy의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얘네들은요, 좋대요. 뭐 하는데 좋대요? 시작부터 단어도 어렵네요. weed out 하면은 weed out, 제거하답니다. 수거입니다. 제거하는데 좋대요. 뭐를요? obviously bad ideas,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데 좋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처럼 느껴지죠? 딱 봐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위계라는 게 있고요. 위계라는 게 요런 게 나쁜 아이디어 제거하는데 되게 좋구나. 느낌 딱 오거든요. 근데 얘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자, by the time an idea makes it all the way up the chain.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고요. 한 아이디어가요. 쭉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슬에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갈 때요. 그것은요, will having compared, 비교가 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랑요? 모든 다른 아이디어랑요, 그 시스템 내에 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아이디어가요, 여기서부터 요 위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동안에 다른 아이디어들이랑 계속 비교가 될 거잖아요. 비교돼서 더 안 좋았다면 탈락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요 with는 나름대로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with 다음에 두 덩어리가 보인다면은 요렇게 해석하세요. 명백하게 좋은 아이디어가요. 두 번째 덩어리 요렇게 ranked at the top, 제일 꼭대기에 랭크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제일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 hierarchy라고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겁니다. 맞죠? 이거는요. seems like common sense. 이거 정말 상식처럼 보이죠? 네, 정말 상식처럼 당연한 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요런 시스템이면은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맞아요. 원래? 근데 여기에 심각한 단어가 나옵니다. The problem. 문제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셔야 돼요. 아, 이거 한 두세 문장 정도는 깔아주는 문장이었구나. 이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제가 있는 걸 요즘 많이 없어요. 처음에 한 두 문장 정도는요, 슬슬 깔아줍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깔아준 다음에 한 요쯤에서요, 딱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위치가요, 딱 요쯤이란 말입니다.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깔아주고서 빡 주제, 문제가 있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대디아래요. 명백하게 좋은 아이디어가요, 아니래요.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얘가요, 혁신적 아이디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문장.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요, 종종 look like 뭐처럼 보입니까?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매우 나쁜 아이디어요. 뭐 할 때요? 그것들이 제일 처음에 도입될 때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제 강의에서 열심히 또 공부한 친구들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생입니다. 왜냐면은 이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왔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저의 진짜 동생들, 찐 동생들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 있잖아요. 주제 제목은요, 제일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뭐 이런 거 뽑아내면 안 돼요. 얘가 방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봐봐요. 뭐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하면서요, 딱 봐도 무슨 예시가 시작되죠. 이런 식으로 예시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그 앞문장이 주제라는 거죠. 맞죠? 우리 방금 앞문장 다시 돌려볼까요? 여기가 주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방금 그 부분이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위계상 제일 위에 올라간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놓치는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이 주제는 위계가요. 얘가 위계잖아요. 위계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놓쳐버린다. 이게 주제 맞잖아요. 그럼 이 예시는 뭐겠어요? 이 위계가 어떤 허점이 있는 거지. 그걸 말해주겠죠. 자, 웨스턴 유니언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이들은요, 아주 유명하게요, 놓쳤어요. 뭐를요? 그 기회를요, 이제 건네줘 버렸습니다. 무슨 기회였냐면은 알렉산더 그램 벨의 그 패턴 자면은 특허거든요. 특허. 그리고 이 전화기에 대한 기술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겨줘 버렸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패스해 줘 버렸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아니, 전화기에 대한 특허를 그 엄청난 거를 왜 넘겨줬을까요? 그 당시에 전화 통화가요, 극도로 노이지, 시끄러웠고요. 아주 미스인터프리트 하기가 쉬웠는데요. 미스인터프리트가 뭐냐?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들은요, couldn't span long distance라면 긴 거리를 전달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자, 웨스턴 유니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텔레그램은 그 전보라는 게 있었죠. 전보 사업으로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은, 알고 있었다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profitable, 돈이 되는, 수익성이 되는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depended on, 어디에 의존했다 이겁니다. accuracy, 정확성. 그리고 widespread reach, 멀리 퍼져나가는 도달 범위. 그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전화는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야, 전화는 안 된다. 전화는 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그냥 넘겨줘 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화라는 아이디어가요, 위계상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럼 탈락한 그 아이디어는 별론가요? 아니라는 거죠. 위계에 허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또 갑니다.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죠. 우리 뭐 인터넷 검색하면 위키피디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사전이죠. 이게요, 여겨졌습니다. 조크라고 여겨졌습니다. 뭐 했을 때? 그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요. 아니, 어떻게 something인데요. 뒤에서 수식하죠. 쓰여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대중에 의해서 쓰여진 무언가가 replace, 대체할 수가 있나요? 그 세계 최고의 학자들의 작업물을 어떻게 대체하나요? 일반 대중들이 백과사전을 쓴다고요? 학자를 대체해? 조크네, 조크.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자, 오늘날 It is so much more comprehensive. 자, 요거 지금 소댓 구문입니다. so가 여기 있고요. 저기 밑에 that이 있어요. 그 위키피디아는요, 훨씬 더 comprehensive하다, 종합적이다. 뭐보다요? anything, 어떤 것들인데요. 그 위키피디아 이전에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더 종합적이어 가지고요. so that 그것은 널리 여겨지죠. 뭐라고요? 유일한 백과사전이다. 그죠? 위키피디아 최고 아닙니까? 그쵸? 요런 식으로. 위키피디아도요, 이 위계 모델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진입도 못해요. 1라운드 탈락이야. 왜? 야, 학자가 만든 거랑 대중이 만든 거랑 이게 비교가 돼? 탈락? 이랬어요. 탈락. 그럼 이거 탈락한 그 아이디어는 뭐 별론가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위계 시스템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저 위계 시스템이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전화기나 위키피디아 같은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게 3번이죠. 어떻게 위계는요, miss out on, 놓치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놓치나요? 맞죠? 나머지는요, 혁신이요, turns into 뭐로 변한다고요? 실망으로 변할 때. 혁신이 실망으로 변한다고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자, 뭐만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더 끌리게 됩니다. daring, 뭔가 대담한 그런 혁신에 우리가 왜 끌릴까요? 끌리는 이유, 뭐 혁신에 끌리는 이유를 분석한 건 아닙니다. 4번, 집단지성, 멋있는 말이죠. 근데 집단지성이란 말 한 적도 없는데요. 무슨 도구래요? breakthrough,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말합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집단지성?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이런 단어 있었죠. 이거는 위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특허가요, 아주 중요한 자산이래요. 뭐를 위해서요? 혁신적인 어떤 회사를 위해서요. 아니죠? 특허는 그냥 등장만 했었지 주제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 그러니까 요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석하고 한 10문장 정도로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을 막 이렇게 짜맞추지 마세요. 방금 우리말이 좀 이상했죠? 짜맞추지 마세요. 한 10문장 중에서요, 한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걸 구조적으로 보고서 눈치껏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시 앞에 있었던 그 지문의 5번째 줄부터 나오는 문제는 하면서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자, 25번 도표 문제는 많이들 맞추셨죠? 지금 25, 6, 7, 8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스피드 싸움이에요. 얘네들 정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틀리는 친구들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빨리 풀어야 뒤에 어려운 문제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서 푸셨겠지만 아무래도 긴장감 좀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요 모의고사는. 근데 실전에서 시간 모자랐던 경험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더더욱 요거 빨리 푸셔야 되거든요. 위에서 도표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추정되어지는 estimated 되어지는 직업의 창출과 직업의 대체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AI, 인공지능에 의해서요. 영국 데이터고요. 2037년까지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뭐 대체한다, 위협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도표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산업 부문입니다. sector, 부문인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5개로 나누어 놨고요. 뭐 교육도 보이고 도소매도 보이고 제조도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reation은 직업이 창출되는 거, displacement는요 직업이 이제 대체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net effect가 뭐냐면은 net이라고 하는 게 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빼기 B가 돼 있습니다. 창출되는 거에서 대체돼서 없어지는 걸 빼면은 요거는 22%의 증가고 요거는 요런 감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의도표 이야기로 항상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의도표는 보여줍니다. 뭐 보여주는데요? percentage의 estimate 하면은 추정치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직업이 창출되는 것과 대체되는 거요.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요. 그게 이제 5개의 산업 부문 이야기고요. 영국 데이터고요. 2047년까지의 데이터고요. 뭐랑 비교했습니까? existing jobs, 기존의 직업들. 2017년에 이거 뭐 조사를 했나 봐요. 2017년에 기존 직업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네들이 뭐 얘야 얘에서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우리 동생들을 위한 꿀팁 드리면은 1번 같은 게 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쉬워요. 그래서 시간을 끕니다. 밑에 쪽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3, 4, 5번 중에 답인 경우 많은 거,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건강이랑 뭐 사회복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추정되어집니다. undergo, 단어 체크. 그러니까 요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모르는 단어가 나중에 다른 지문에서 중요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단어가 우리의 힘입니다. 겪을 가능성이 커요. 예, 겪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직업의 창출인데요. 30%보다도 더 많이요. 그쵸? 그리고요. positive net effect 하면은 요런 건 이제 우리가 요런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양의 효과라 그러죠. 양의 순 효과로 22%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요대로 보시면 1번은 맞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제조 부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제조 부문은요. be anticipated, 기대되어집니다. suffer, 겪을 걸로요. 30%의 displacement, 이제 교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 직업들이요. 2017년에 기존 직업들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5%만이 직업이 창출이 되더라. 창출 후 30%는 없어지는 거 맞아요. 네, 그대로 보시면은 맞습니다. 얘도 뭐 더하고 빼고 할 거 없이 그대로 놓고 보면은 2번 제조 부문의 이야기도 맞아요. 그쵸? 자, 그리고 쭉쭉 내려갑니다. 3번입니다. more than one in four. 자, 이 문제. 도표 문제는 사실 원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one in four 하면은 4개 중에 하나니까 사실은 4분의 1을 말하는 거고요. more than이니까는 4분의 1보다 더 많은 거. 퍼센티지로는 25%보다 좀 더 많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2017년에 25%보다 조금 더 많은 직업이요. 추정되어집니다. 대체되어질 거라고요. 어디 부문입니까? 도매, 소매, 거래 부문입니다. 여기잖아요. 지금 요걸 보라는 겁니다. 대체돼서 없어지는 거 28%입니다. more than one in four라고 하는 게 28%랑 맞는 말이죠.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요런 표현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라서요. 복습하실 때는 혹시나 이런 거 모르셨다면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직업이 창출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제 professional 그리고 scientific technology 섹터에서요. 여기 얘기잖아요. 이거는 추정되어집니다. 오, 요거 보세요. more than double입니다. 곱하기 2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요? 똑같은 부문에서요. 직업이 대체돼서 없어지는 것보다요. 지금 직업이 창출되는 게 2배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딱 봐도 뭔가 어렵게 생겼죠. 이 보시면은 18에 곱하기 2, 36이잖아요. 36보다도 얘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밑에서 하는 건데요. 틀렸죠. 18 곱하기 2, 36은 얘보다 더 얘가 많아요. 이게 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요. 나름 어려웠죠. 예, 나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고요. 자, 5번 볼까요? 5번 확인해야죠. 직업 창출의 퍼센티지입니다. 어디요? 교육 부문입니다. 여기잖아요. 이거는요. be projected to 하면은 뭐뭐 할 전망이다 이거예요. 뭐 할 전망이냐? 더 높을 전망입니다. 뭐보다요? 이 제조업 부문보다요. 이렇게 되면은 직업 창출만 보는 거니까 교육 부문은 12입니다. 제조업 부문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얘가 더 높을 전망이네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거 없이 그대로 이런 걸로 예상되더라, 전망되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정답은 4번.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자, 넘어가면 26번 나옵니다. 이것도 스피디하게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 이분 모르죠? 제가 좀 몰래 찾아봤는데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마취과 계통으로 되게 유명하신 의사분인데 우리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럼 밑에 보기를 빨리 봐야 돼요. 동생들 보기를 빨리 봐요. 그러면은 슥 보는 순간 의사구나. 뭐 산모 마취 뭐 이런 것도 관심 가지고 오케이. 대충 빡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보기 1번부터 해가지고요. 빠르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1번에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외과에서 인턴했다 그러는데요. 참 쉽지 않은데요. 외과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인턴은 영어로도 인턴이죠. 여기 있잖아요. 요런 키워드로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 나가면요. 뭐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냐면은 시간을 엄청 빨리 줄여요. 빨리빨리 1, 2, 3, 4, 5 찾아버리면은 실전에서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죠. 빨리 한번 해볼게요. 1909년에 태어났고요. 이분께서는요. was determined 하면은 되게 막 단호하게 뭐뭐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성공하기로요. 딱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의학 분야에서요. 그녀는 졸업합니다. 의과대학 졸업했고요. 마치게 되죠. 인턴십을요. 요게 외과야. surgery, 외과.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요. 단번에 마취학 훈련 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나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뭐를요? 그녀의 일자리 선택이요. 되게 제한적이라고요. 이 주인공은요. try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했죠. 그녀의 노력을 어디다가 집중합니까? 이게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anesthesiology라고 하는 마취학입니다. 밑에서 줬죠. 마취학에 딱 이제 노력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야? 2번 틀렸네요. 여기 요 말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deny에서 나온 거죠. deny는요. 부인하고 거절하고 막 이런 거예요. 몇 번을 거절당한 끝에 그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마취학에서요. 근데 이번에 뭐라 돼 있어요? 단번에라고 돼 있잖아요. 단번에. 거절당했다니까요. 단번에가 아니죠. 몇 번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2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좀 빨리 나왔네요. 3번부터는 빠르게 가볼까요? 산모 마취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졌대요. 그럼 산모 마취 이런 거 참 어렵죠. 하지만 위치적으로 한번 요쯤에 3번 있겠죠. 그렇죠? 가봅니다. 자, 이 주인공이요. F가라고 할까요?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을 때요. 그녀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요? anesthesia. 그리고 여기 수식이에요. given to mothers입니다. 근데 mothers in labor까지 가야 되네요. in labor 하면은 진통 중인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진통한다 그러죠? 진통 중인 엄마에게 주어지는 그 마취제 있잖아요. 그 마취가 affected baby, 아기에게 영향을 준 방식,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3번 내용이다. 그쵸? 관심 가진 거 맞아요. 4번에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했대요. 자, 요때요. 그녀가요. Apgar Score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 나오죠. 신생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Apgar Score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이 일치 문제의 보기들은요. 여기 있는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말 보기를 먼저 보고서 여기를 딱 보면은 정말 구조도 맞고 다 맞아요. 금방 보입니다. 5번에 뭐라 돼 있어요? 명예박사, 영어로 잘 모르겠어요. 명예박사 학위 포함해서 많은 상 받았대요.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방법에 따르면은 의사들은요 5가지의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뭘 포함해서요? 뭐 심장 박동이라던가 뭐 이제 breathing effort, 뭐 호흡에 기울이는 노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들이 아기들을 검사할 때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요거는 앞선 Apgar Score에 대한 이야기고요. 상 받은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5번 여기 있네요. 그녀는요 상 많이 받았네요. 뭘 포함해서요? Honorary Doctorate, 이게 명예 박사죠. honor, 이게 이제 명예, 영예 이런 거 아닙니까? 명예 박사 받았습니다. 그 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에서 요때 받았고요. 요때는 또 뭐 받았어요? 또한 선출되고 선발됐습니다. 과학계에 있어가지고 올해의 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된 거죠. Ladies Home Journal에 의해서 그렇게 선발이 되었더라. 5번 내용도 맞죠? 명예 박사 학위 포함해서 상 많이 받았다. 이렇게 빨리 풀고 상 넘어가요.
정답은 좀 빨리 나왔다 그쵸? 단번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놓치지 않았어요. 몇 번 거절당한 다음에. 자, 이렇게 풀고 우리 동생들에게 제가 또 진심 어린 조언. 요거 풀면은 거의 맞을 거거든요. 그때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요, 이 유형은요, 28번까지는 많이들 맞추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맞추는 거고요. 빨리빨리 풀어가 나갑니다. 얘도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 스톡홀름 고스트 투어스, 뭔가 이렇게 뭐 유령 투어 같은 거 하나 봐요. 보기를 먼저 딱 봐요.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스톡홀름의 오래된 거리를 걷는 것인가? 여기 있네요. 스톡홀름의 오래된 거리를 따라서 걷는 그런 투어고요.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유령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요. 이번에 일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어디 있어요? 일요일 오후 6시 30분. 요거는 PM의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PM이 오후고 AM이 오전인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자, 3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요일에 따라 출발 장소가 달라요. 3번 여기네요. 모든 투어들은요, 어디 시작합니까? 이 스톡홀름 컬리지의 정문에서 그 앞에서 시작하더라. 틀렸죠. 3번. 요일에 따라 출발 장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한 진짜 15초 만에 풀어버려야 됩니다. 4번에요.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참여를 하더라. 여기 있네요. 4번. 어른은 15달러, 그리고 요 나이 대 아이들은 13달러, 그리고요 Free for children ages 6 or under, 6세 이하의 아이들은요 무료입니다. 맞아요. 5번에 표를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느냐? 티켓들은요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in advance, 미리요. 그리고 on site가 뭐냐? 현장에서입니다. 자, 잠깐만, 이거요 쉽죠? 이번 시험도 맞추셨을 겁니다. 자, 근데요, 복습은 하셔야 돼요. 왜 복습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실용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이 실용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on-site 같은 거. on-site. 이게 이제 이런 데에서는 온사이트 하면 현장 구매할 때 그 현장에서를 말하는 건데요. 직역했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모르는 동생들은 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문제로 활용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풀어서 맞춘 건 잘 맞추셨고요. 대신에 복습할 때는 내가 모르는 단어와 표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불안하시면요, 기출을요 쫙 한번 풀어봐요. 이거 기출을 쫙 한번 풀어봐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몰랐던 표현들이 있었는가, 그런 걸 한번 싹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정답은 3번이었다 그쵸? 요일이랑 상관없이 출발 장소 같았습니다. 자, 얘도 빨리 풀어야죠. 일치하는 걸 찾습니다. 2020 K-Culture 비디오 컨테스트 뭐 이런 걸 하네요. K-Culture,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비디오 컨테스트 뭐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일치하는 겁니다. 그쵸? 1번에 뭐라 돼 있어요? 거주 국가랑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느냐? 이 대회는요, 1번 여기 있죠?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미국의 거주민들. 그러니까 요런 단어도 혹시 모르셨다면 체크하셔야 돼요. resident 하면은 거주민 또는 주민, 미국 거주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 되고요. How to enter,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USB에다가 저장해서 제출하라 그러는데요. 자, 당신 자신만의 비디오 클립 만들어 가지고요. 2번 여기 있네요. 업로드 하래요. 그거를 갖다가요,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요 마감 기한까지 업로드 방식입니다. USB 제출 아니죠. 3번에 두 개의 분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느냐? 3번 여기 나오겠네요. Entry category, 이런 것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Entry category.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entry라고 하면은 원래는 뭐 입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뜻들 많이 있는데, 이런 대회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참가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복습할 때 탁탁탁 끄집어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가 부문인데요. 이 뭐라 돼 있어요? 하나 또는 두 개 캐터고리 고를 수 있다 그럽니다. 밑에서부터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선택이 아니다. 그쵸? 3번도 틀렸고요.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부문이 나와 있고요. 자, 상 뭐 주는데요? 1등 하면은요, 라운드 트립입니다. 라운드 트립. 라운드 트립 하면은 요게 이렇게 하이픈 끌게요. 라운드 트립이 왕복입니다. 왕복. 2장의 왕복 비행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있는 거주민들이 이거 K-컬처 대회 한 거니까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2등은 그래서 1번은 맞다 그쵸? 1번 1등 상품은 서울행 왕복 항공권 2장이다 맞고요. 5번은 수상 결과 얘기인데 좀 밑에 쪽에 있겠죠. 2등 상품 홈 티어터 시스템, 3등 상품은 K-팝 아티스트의 오토그래프트 앨범 사인이 되어진 앨범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위너는요 will be announced 발표될 겁니다. 8월 15일이네요. 8월 15일인데 7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빠르게 이 구간을 통과를 하죠. 4번만 맞고 다 틀렸고요. 이거는 절대로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바로 넘어와야 됩니다. 29번부터 진정한 우리들만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쉬운 문제들은 뭐 더 이상 어려워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냥 수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9, 30 빈칸 구간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순서, 삽입 얘네들이 쉽지 않죠.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출 건 다 맞추고 그래도 얘네들 한두 문제씩 더 잡아내셔야 등급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단어, 문장 해석에 플러스로 그래도 푸는 법들 저와 함께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어법은 딴 거 없죠. 어법은 기출 어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수능 개념 강좌 개대박 노트의 파트 2 같은 데 가시면은 7년치 어법 문제 모아놨어요. 그런 거를 한번 쫙 몰아서 푼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법은 대비할 수 있는데 사실 어법은 내신 같은 데도 활용이 많이 되니까 공부해 두시면 좋죠. 예, 좋은데 만약에 자기가 수능만을 딱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 문제죠. 한 문제니까 사실은 어법에 너무 주력할 필요는 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단어와 문장에서 지문 파악해서 문제 푸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제가 어법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요 그 이제 일들의 많은 부분은요 뭐 하는 거냐면은 demonstrating to them 그들에게 대디아를 demonstrate 전달하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They do have control. 자, 어법은요 늘 나오는 개가 나옵니다. 얘는요 동사의 강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동사 앞에요 do나 does나 did를 써주잖아요. 이건 이제 과거일 때 쓰는 거죠. do나 does나 did 쓰고 동사 원형하면은 요 동사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해야 되는 일이래요. 1번 맞아요. 여기가 they랑도 do가 맞죠. does 썼으면 틀렸죠? do를 잘 썼습니다. 잘 썼어요. 그 다음에요. 내 친구 중에요. 이제 한 명의 현명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은 이렇게 수식을 받죠. 20년 동안요.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의 포인트는 좀 고전 포인트인데요. 바로 수일치입니다. 어떤 밑줄도 그냥 긋지 않습니다. 수일치가 무엇이냐? 주어랑 여기 있는 동사랑 맞냐 이거예요. 주어는요, 내 친구 중에서도 한 명의 현명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dvises 하면서 s를 붙여주면 맞죠. 2번도 맞아요. 1번도 맞고요. 그 친구 뭐라 조언합니까? 달력을 주래요. 누구한테요? 이 preschool age children 하면은 아직은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우리 보통 미취학 아동이라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한테요, 달력을 주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ing가 연결되면서 writing down 쓰는 겁니다. 모든 중요한 그들의 삶의 이벤트들을 쓰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아이들에게 달력을 주고서 달력에 숫자가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왜 그 아이들의 중요한 삶의 이벤트들 이런 거 왜 적으라고 하냐면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도와준대요. 아이들이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를요. The passage of time, 시간이 흐르는 거. 그런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날들이 어떻게 unfold, 펼쳐지다죠. 펼쳐질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약하죠. 우리처럼 뭐 몇 날 며칠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들 아닙니까?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달력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하루하루가 가는구나.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자기의 이제 앞으로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e can't overstate. overstate 하면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다라고 직역하면 안 되고요.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 달력이라는 도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느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뭔가 그들의 날에 대해서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애들이 갖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달력이라는 도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했던 말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요. 이거 명령문이에요. 5형식의 사역동사 have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럼 요거는 뭐냐? 5형식 사역동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역동사 make나 기억나시나요? have나 let을 쓴 다음에 목적어 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적죠. 여기다가 to 동사를 안 적죠. 그게 이제 사역동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to 안 적었잖아요. 잘했죠? 이 3번도 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하도록 하냐? 크로스오프는 지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의 날들을 지우도록 하세요. 뭐 할 때요? 너가요, 이제 그 날들에 다가갈 때에 지워 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령문이네요. spend time, 시간을 좀 보내세요. go over는 검토하답니다. 검토하면서요, 그 스케줄들을요, 그날의 이제 스케줄들을 좀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요, 선택을 주는 거죠. 그 스케줄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좀 어렵게 생긴 wherever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뭐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기가 딱 possible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뭐 4번을 답한 우리 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별로 의심되는 지점이 없고 해석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굳이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게 지금 형용사 possible인데, 형용사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형용사냐 부사냐 그걸 보통 따지게 되거든요. 얘는 이게 형용사가 맞느냐, 뭐뭐한 곳에서는 어디서나의 wherever 다음에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it is 정도가 지금 생략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it is 다음에는 비동사니까는 possible을 쓰죠. 근데 이게 지금 생략됐다라는 그런 구조를 보시는 게 맞고요.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나 그런 지점에서 그 스케줄에 대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선택권을 주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은요, 표현합니다. 무엇을 표현하느냐? respect,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때의 존중이라는 거는 의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존중인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달력에다 표시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루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존중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just a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그 아이들이요, 단지 tag along 하면은 따라다니는 것 이런 뜻이에요. 따라다니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날이나 뭐 당신의 계획에 아이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 왜? 요 5살, 6살짜리들은 그냥 맨날 엄마 아빠 따라다니거든요. 그냥 걔네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해합니다. What i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왜 벌어질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As they get older, 그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이들은 그렇다면 뭘 시작할까요?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5번에 이세 밑줄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던 문법 포인트였는데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트렌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뭐냐면요, 콤마를 찍었습니다. 이게 콤마잖아요. 콤마를 딱 찍어서 it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요, 여기에 it이 온다라는 거는 콤마를 기준으로 요렇게가 한 문장,
그리고 it은요,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한 문장이 돼서요, 두 문장을 콤마로 연결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두 문장 연결할 때요, 콤마 써도 될 것 같죠? 이거는 그냥 우리식의 사고예요. 문장 하나 쓰고 콤마 하나 찍고 그 문장 하나 또 쓰면 뭐 어때? 그럴 수 있지가 우리 생각인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컴마로는요,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and 같은 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and 쓰면 당연히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컴마 찍은 다음에 and it 이렇게 바꾸면은 가능합니다. 아니면요, 두 번째 경우는요, 여기다가요, 관계사, 위치 같은 거 이런 애들을 쓰셔야 돼요. 얘도요, it이 아니라 만약에 위치로 바꿨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콤마 다음에 나눈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녀석입니다.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요, 앞문장에 있는 내용을 받아온단 말입니다. 위치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앞에서 받아온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연결 가능한 거예요. it은 새로운 문장의 시작. 그럴 거면은 and it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위치 같은 걸 써가지고요, 앞에서 내용을 받아오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콤마로는 두 문장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저는 뭐 저 같으면 그냥 위치 정도로 적당하게 바꿀 것 같거든요. 물론 and it도 맞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요,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는 helps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develop 발달시키도록요, 그들의 어떤 통제라는 감각, 하루를 막 통제하는 거죠. 달력에다가 막 기입하면서 이제 뭔가 통제 감각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또 준다라고 합니다. 해서 5번의 it이 아니라 which인데요. 이거는 문법 포인트를 몰랐다면은 맞출 수 없는 또 그런 문제였죠. 자, 우리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 어휘 문제 어려웠죠? 어땠어요? 요거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재 자체가 여기 나오는 요거 random errors, 임의 오차라는 거랑, 그리고 저기 좀 밑에 내려가면은 저기 systematic error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계통 오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개념이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임의 오차라고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올 때는요, 그냥 임의 오차가 뭔지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뭐 R이면은 R은 이렇게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뭐 에러 같은 건 알아들으니까 뭐 저런 에러, R이라는 에러는 하고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서 어차피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요. 저렇게 놓고 가도 괜찮습니다. 임의 오차는요, 탐지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repeating, 반복하는 거죠. 측정을 반복하면서요. 아, 그런 게 임의 오차구나. 계속 측정하면은 오류가 발견되는구나. 자, 게다가요, 더더더더 많은 이제 reading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서는 읽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제 측정을 해서 만들어낸 측정 값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큰 상관은 없어요. 더더더더 많이 측정 값을 우리가 갖게 될수록요, 우리는요, 얻게 됩니다. From the arithmetic mean까지가 괄호 처리가 돼야 되고요. 산술 평균으로부터, 이것도 개념 몰라도 괜찮아요. 뭘 얻게 되느냐? 요런 값을 얻게 되는데요. 이 값은요, 이렇게 수식을 받으면서 접근합니다. 더더더더 가깝게 참의 값에, 이게 진짜 값 아닙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값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값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쉬운 말은 아닌데요. 보니까 이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면 발견 가능하네요. 그쵸? 발견 가능하고 더 많이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우리가 더 진짜 값에 가까워지게 되나 봐요. 그런데 neither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포인트들의 어떤 것도요, 얘가 부정하는 애 아닙니까? 동사 파트 부정돼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데요. 사실이 아니래요. 무엇에 있어서? 짜잔. 두 번째 키워드. systematic error. 계통 오차에는 적용 안 된대요.
누가 봐도 얘랑 얘가 주인공인 거 알 수 있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캐치해 내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진행되는 구조죠. 놀부, 흥부 비교하듯이 랜덤 오차와 시스테매틱 에러를 갖다가 계속 비교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글의 구조입니다. 자, 반복적인 측정하잖아요. 뭘로요? 똑같은 도구거든요. 똑같은 도구로 반복적인 측정해봤자요. 여기 구문 나오죠. Neither A nor B가 나옵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는 건데요.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nor 다음에는 지금 도치가 일어났어요. Do they eliminate? 제거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개똥오차를요. 이 정도까지가 이해가 확실히 됐으면 이 문제 풀립니다. 랜덤 오차는요, 지금 보니까 이게 탐지가 되죠. 그리고 반복하면은 더 탐지가 잘 되죠. 근데 여기 나오는 개통 오차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 지금 제거도 안 되고요. 막 그렇대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요. 개통 오차라고 하는 거는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이면은 더 위험하겠죠. 뭐보다? 랜덤 에러보다. 요까지 됐고. 자, 만약에요. 큰 이제 랜덤 에러가요. 존재하잖아요. 실험에서요. 그러면 요게 탐지되고 반복하면 이제 또 더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밑에 내용 봐요. 그 랜덤 에러들은요. manifest입니다. 나타나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큰 값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쿼티데라면은 이 쿼티가 원래 뭐 인용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매겨진 정도의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매겨진 이제 오류 또는 오차라고 하는 큰 값으로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드러나요. 여기 나 오류 있다라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요게 랜덤 에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따라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 지금 따라서로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의 imprecision, 부정확성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4번 틀린 거 알겠어요? 앞에서요. 오류가 드러난다면서요. manifest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오류가 지금 드러났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요? 드러났으니까. 아주 그냥 크게 잘못된 게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이 알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반대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요, no harm is done. 이제 결과 그 잘못된 걸 알아냈으니까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가 않죠. 자, except 뭘 제외할까요? 아마도요, 그 어떤 실험한 사람의 ego, 자존심. 요런 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에는 좀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요, 그 또는 그녀의 결과를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값에서 워낙 잘 드러나니까 실험한 사람은 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해로울 건 없지만 어쨌든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는 자존심의 상처는 좀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해는 없어요. However, 그러나 크게 뭔가 다른 얘기 하겠죠. conceal이 숨기답니다. 숨겨진 이 개통 오차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요. 뭘로 이어지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요. reliable result, 믿을 만한 결과입니다. 이 5번 같은 것도 내용이 확실하게 못하셨으면 살짝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탐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apparently, 겉보기에, 외관상에는 믿을 만하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죠? given, 뭐를 고려할까요? 어떤 작은 추정되는 에러가 이제 그런 게 주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에러가 크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겉보기로는 이게 그럴듯하게 믿을 만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치로 받으면서 그거는 in fact 사실상은 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랜덤 에러는 잘 보이고요. 그래서 잘 걸러낼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나오는 개통 오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발견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것도 문제는 참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해주는 문제였어요. 소재가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는 본격적으로 빈칸 구간으로 들어가죠. 근데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빈칸은요,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막 34번 요런 느낌의 문제들 빼고 나면은 빈칸 문제들은요, 웬만큼 잡을만 합니다. 왜냐면 푸는 법 자체가 해석을 하고요,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칸에 대한 근거들이 군데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근거 바탕으로 빈칸 메꾸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해석이 좀 되면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근거를 잡아낼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빈칸 문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솔직히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좀 어려운 문장들도 해석하는 실력 기르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distinct 하면요, 구별되고 두드러지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정서적인 특성이네요. 단어 외울게요. 누구의? 인간의 본성에. 아, 인간의 본성. 또 뭐 이거 참 많이 나오는 소재죠.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 본성에 두드러지는 정서적 특징이 있대요. 자, 위에 거 좀 지우고 또 이 사람을 좀 위로 올릴게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거기에 딱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이 있대요. 그 뭔데요? 그 뭐냐면은 보는 거예요. fellow humans, 그 동료 인간들을요, 아주 그냥 면밀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배우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알다 정도가 좀 적절하겠네요.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thereby, 그로 인해 가지고요, to judge, 판단하는 겁니다. 그들의 character, 인격이라던가 아니면 dependability, 신뢰 가능성이겠네요. 믿을 만한 정도,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믿을 만한 정도를 판단하는 요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요, it has ever been 하면은 쭉 그래왔다 이겁니다. since 뭐 이후로요. 이 홍적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지질학적인 그 연대 구분이겠죠. 인간이 최초로 등장한 때가 요 때래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했던 홍적세 이후로 쭉 이래 왔다라는 건 우리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주변을 관찰하고요. 주변 사람 관찰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요. 그걸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뭔가 이제 믿을 만한가 이런 걸 판단을 했대요. 첫 번째 bend, 물이네요. 이거 지금 형용사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classifiable, 분류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생물에서 속이라는 분류 기준이고요. 인간이라는 속, 그리고 그들의 descendant, 후손. 이렇게 분류 가능한 첫 번째 무리는요, 뭐였는데요? hunter gatherer, 맨날 나오는 개념, 수렵, 채집인들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한 요쯤부터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뭔가 좀 주제스러운 이야기하고요. 여기는요, 옛날 인간들 얘기하면서 예시 들고 있죠. 그런 구조를 느껴주는 건 왜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가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주제스러운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 인간이 막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막 쳐다보고서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하는 게 인간의 되게 두드러지는 본성이구나. 이런 개념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생들. 밑에 예시를 읽을 때도요, 얘랑 최대한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얘를 계속 보면서 밑에 거를 끼워 맞춰야 돼. 안 그러면 막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뭔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한 10문장 해석을 신나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어. 왜? 하나하나 그냥 해석만 해버리니까는 전체 주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느낌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오늘날에 뭐 이런 부족 있나 봐요. 이들도 아마 수렵 채집인들이겠죠? 현대 남아있는 수렵 채집인. 이들처럼요. 그 옛날의 수렵 채집인들은요, 거의 확실히 의존했어. 아주 sophisticated, 정교한 협력 행동이네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요. 하루에서 그 다음 날로 생존하기 위해서요.
협력 기술, 아주 정교한 협력 기술에 의존을 했을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뭘 요구했을까요? 정확한 지식인데 자, 여기랑 관련된 내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지식, 누구의? 어떤 개인사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집단의 친구들의 각각의 어떤 성취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사를 알아야 되고요. 얘가 뭘 성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생존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 했던 얘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동등하게요. 그들이 뭘 필요했냐면은 empathetic senses, 공감의 정서네요. 공감이라는 어떤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느낌과 그리고 또 propensity라고 하는 이제 성향, 다른 사람의 어떤 느낌, 성향 이것들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감각도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알았어야지만이 옛날에는 생존이라는 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 나가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하나 그냥 해석하는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이제 1대1 대응, 우리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터벅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다시 읽어야 된다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막 3번, 4번 다시 읽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따라왔습니다. 와, 되게 많이 옛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무언가는요, 이거 가짜 주어입니다. 요즘 뭐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부르는데요. 편의상 가주어라고 부를게요. 이 무언가가요, 큰 깊은 만족감을 준대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작대기는요 사이에 껴든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은 그거를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게 뭔데요? 진짜 주어 여기 나옵니다. Not just to learn but also to share emotions stirred by the stories told by our companions. 자, 요게 깊은 만족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단지 아는 게 아니라 아까 learn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남들에 대해서. 근데 단지 아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not just but also 구문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공유하는 거예요. 감정을요. 근데 어떤 감정이냐?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stir 하면 원래 휘젓다라는 뜻도 있고요.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건데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PP가 수식하면서 우리의 컴패니언, 동반자들, 우리의 동료들, 이 동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이야기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지는 그 감정을 갖다가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참 깊은 만족을 줬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의해서 감정이 딱 불러일으켜지면 그거를 또 나누고 우리 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공유되는 감정,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했대요. 깊은 만족감 줬대요. 그래서 이 행동들 전체 다는요. pay off 하면은 이게 뭔가 보상이나 보답을 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생존과 reproduction, 번식. 진화 쪽 얘기할 때는 번식에 도움을 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빈칸이요. 다윈의 현상들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거요, 빈칸 문장을 미리 안 봤어요. 왜냐면 빈칸 문장 먼저 봤다면 얘가 나올 텐데요. 다윈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윈적이라는 거는요, 다윈 하면 진화 아닙니까? 이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가 뭐예요? 생존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질들이 남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윈적 현상이라는 거는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게 생존에 되게 도움이 되고 번식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집어넣으라는 건데요. 그게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번이에요. 가십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남 뒷담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존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는 느낌 봐봐요. 계획하고요.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 누가 계획했고 누가 실행했어요? 전혀 상관없죠. execute 하면요. 시행하답니다. revision은요. 수정하는 겁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뭔가를 고쳐나가고 수정한다? 아무도 그런 거 안 했죠. exhibition은요. 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jealous는 질투고요. 이게 뭔데요? 뭐 누가 질투했어요? 아무 상관없죠? competition, 경쟁과 보상입니다. 그냥 뭔가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집어 넣어놨죠. 해서 살짝 답처럼 안 생겼지만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gossip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관심 갖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윈적 현상이라고 할 만큼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 모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주희연쌤이랑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요, 저랑 또 삽입 파트 함께 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과 5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방 봬요. 감사합니다.